끈기의 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작가 나폴레온 힐은 끈기를 위지의 결정체로 정의하며 위지력과 소망이 적절하게 결합되면 가공할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해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라는 무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끈기와 인내로 좌절을 뛰어넘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강한 의지에 있습니다. 김정우와 대동여지도, 끈기의 상징. 한국의 역사 속에서 끈기의 상징으로 김정우만큼 적절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김정우는 한국의 가장 정교한 지도인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인물로 한반도 전역을 수차례 걸어다니며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지도 제작 과정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굳은 집념의 산물입니다. 김정우는 그저 제대로 된 지도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생애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한반도의 지형을 자세히 기록한 그의 노력은 단순한 열정 이상의 곧 집요한 끈기와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끈기는 한반도 지도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현대까지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끈기와 성공의 상관관계.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긍정적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 목표가 결국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인내와 끈기로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좌절을 극복하는 힘을 기릅니다. 성공의 길은 결국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투기적 사고로는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없으며 꾸준한 실천과 끈기 있는 노력이 성공을 부릅니다. 이를테면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714번의 홈런을 기록했지만 그 과정에서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습관은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내의 중요성. 7.8기 정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는 말처럼 인내와 끈기는 때로 쓰라린 과정을 동반하지만 그 끝에 맺히는 성과는 달콤합니다. 7.8기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인내와 끈기를 상징합니다. 무수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결단력이야말로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역사 속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승리는 대개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며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듯 끈질긴 성격입니다. 어려움에 맞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이들은 결국 성공을 거머쥐게 됩니다. 안철수 박사나 빌 게이츠처럼 시대를 앞서본 이들은 모두 끈기의 중요성을 깨달아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온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끈기의 필요성.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 끈기는 단순한 성취 이상의 가치입니다. 삶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끈기와 인내입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극하고 목표를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도 역경도 단지 일시적인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끈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모든 과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추가하고 그 목표를 끈기로 밀어붙입니다. 대개의 중요한 일들은 처음에는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 결국 성취됩니다. 끈기의 훈련.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 나폴레온 힐은 끈기를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끈기는 일종의 정신상태이며 의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힐이 제시한 끈기를 기르는 6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을 새롭게 하라. 모든 일은 비전과 꿈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에 집중하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정된 목표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시각화하라. 상상력은 위지력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입니다.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상상하는 것이 끈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듬 있게 일하라.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며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노력은 과로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가져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듣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경험을 모방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단위로 살아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면서 매일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장기적인 성공은 매일의 작은 성과에서 비롯됩니다. 끈기의 요소. 성공으로 가는 길. 끈기는 단순히 지속하는 능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는 분명한 목표와 강한 욕망,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마음가짐을 습관화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끈기를 기르기 위한 요소로 분명한 목표 설정, 간절한 욕망,
자신에 대한 신뢰, 체계적인 계획, 정확한 전문 지식, 협력과 습관화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끊기를 훈련하면 누구든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세계에서는 끊기가 곧 힘입니다. 진정한 도전은 단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끝없이 전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7.8기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며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만이 궁극적인 성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한신의 인내와 복수, 가랑이 사나이에서 초원까지. 대협은 저작거리에 건달을 짓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사실 의도적으로 짓밟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야 맞는 말이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말도 된다. 대협이 기고만장하여 함부로 덤비는 건달의 치기를 목전에서 보고도 인내하는 것은 충분히 찬탄받을 만한 행동이다. 한나라 때에 걸출한 군사전략가 한신은 회음 사람으로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그는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 10여 세 때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때부터 그는 거의 빌어먹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한신은 생활이 비록 어려웠으나 고향의 풍속에 많은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다. 또 독서를 통해 병법에도 통달했다. 그러나 진나라의 포악한 통치하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저 회수의 강가에서 낚시나 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그가 검을 찬 채 시내를 거닐고 있었다. 이때 회음 지방에서 한다하는 건달들 5명이 그를 애워쌌다. 그 패거리의 대장은 소년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한신은 평소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부딪히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가 조용한 어조로 뭐 때문에 나를 둘러싸는 건가? 라고 물었다. 그러나 소년 도살자의 생각은 한신과는 많이 다른 듯했다. 그가 경멸적인 어조로 한신에게 말했다. 내 외모가 그럴듯하고 또 내가 칼을 잘 쓴다고 생각하나 본데 천만의 말씀 솔직히 너 같은 놈은 생쥐 같은 겁쟁이일 거야. 만약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칼로 나를 베어보시지. 그러나 내가 겁쟁이라면 내 가랑이 밑으로 한번 지나가봐. 그러면 내 너를 살려주지. 소년은 말을 마치자 바로 허리에 두 손을 올리더니 양 다리를 벌렸다. 표정은 더없이 득이양양했다. 이때 한신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심지어 손을 칼에 갖다 대기도 했다. 건달들과 이판사판 겨뤄볼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머릿속에서는 웅대한 뜻을 다 펼쳐보기도 전에 먼저 죽으면 어떻게 진나라의 압제로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을 구해낼 것인가? 사나이 대장부도 굽힐 때는 굽혀야 한다. 영역이 어찌 이 한순간에만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한신은 이렇게 생각하자 솟구치는 화를 서서히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는 이어 천천히 몸을 숙여 소년 도살자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한신이 건달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갔다는 소문은 곧 회음 전체에 퍼졌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가랑이 사나이라는 치욕스런 별명으로 불렀다. 한신은 이 별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고개를 쳐대는 비분관계를 꾹꾹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실현한 다음 반드시 이 치욕을 씻으리라 맹세했다. 진나라 말기인 기원전 208년 드디어 폭발했다. 한신은 처음에는 귀족 출신으로 숙질간인 항량과 항우를 따라 남북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진나라와의 전쟁에 나섰으나 마지막에는 유방의 휘하에 들어갔다. 이어 대장군으로 임명된 다음 유방을 도와 항우를 격파했다.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후에는 초왕으로 봉해졌다. 도성은 지금의 장수성 피연 동쪽이었다. 한신은 봉지를 받은 직후 자신을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게 한 소년 도살자를 불렀다. 소년은 한신을 대하자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중에는 연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며 간청했다. 한신은 얼굴에 웃음을 띤 채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나의 대망을 완수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간 치욕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기 위해서였지. 나 자신의 포부를 실현해야 치욕을 씻을 수 있으니까. 나는 내 도움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나는 지금 너를 초나라의 중위로 임명하겠다. 소년 도살자는 한신의 말에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하기야 그가 한신의 손에 붙잡힌 다음에도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괜찮은 자리에 관직까지 얻을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는 계속 땅에 얼굴을 조아리면서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다.